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고. 예. 특검에서 더 물어보실 거. 김승우 검사입니다. 세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주신문 52안 관련해서 다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피고인과의 통화 이후에 지금 반대신문에도 나왔지만 피고인은 12시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03분경에 국회가 지금 출입이 통제됐다고 하니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미 1시간 전에 증인하고도 통화를 했으니까 그 12시 넘어서 증인에게 뭐 SNS 통화, 그러니까 뭐 시그널이나 뭐 텔레그램 전화라든지 통화용은 없으니까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증인에게 연락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좀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하고 추 대표하고는 나중에 포렌식해서 다 나왔지만 모든 것이 다 공개된 그대로 내용입니다. 메시지나 그걸로.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연락받은 게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예. 네. 그리고 저 약간 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저 주신문 사방에서 그 증인은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다고 아까 전술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는 결국 그럼 원내대표를 통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다 전파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신 거죠. 아니면 개별적으로 증인이 다 정무수석으로서 개별 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미는 그렇죠. 의미는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견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한 사항이든지 이것이 당에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제 정책의장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의견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증인도 이제 국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럼 통상 이제 본회의 전에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원내대표가 네. 그 의원들에게 네. 이 본회의에서 결정될 의사결정에 대해서 네. 어떤 뭐 결정을 할지에 대한 정보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지는 원내대표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때 다 그러니까 상황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원내대표가 알려주도록 당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제가 원내대표를 안 해봐서 국회의원이시니까 좀 아니요. 겁니다. 근데 경험이 원내대표를 안 있으시니까.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직위에서 갖고 있는 권한과 뭐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네, 범위를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고인이 증인과 그 개업날 22시 56분에 통화했던 사실과 네. 증인과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셨거든요. 네. 그 계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세 분과 통화를 한 사실을 소속 의원들에게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시까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제시를 안 해주셔가지고 반대신문 36항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 9,909쪽이거든요. 지금 2025년 8월 6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이 질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그 의결을 한 상황이 국민의힘만 좀 총원 108명 중에 18분만 그 표결에 참여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표결에 참여하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 참석률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우왕좌왕해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다시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우왕좌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국회에 들어오셔 표결을 참석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거의 한 80%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증인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의원들이 우왕좌왕했다라고 하셨는데 우왕좌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검사님도 이제 그날로부터 한 1년 후쯤 돼서 아마 이 12.3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화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설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저기로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각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에서 그 송년회 하고 있을 정도로 막 각계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소집하려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사로 와라 뭐 했다가 보니까 뭐 누가 또 옆에서 뭐 국회가 막혔다 그러면 또 우선 쿠폰대로 그럼 당사로라 또 오시라 그렇게 해라 그랬다가 또 뭐 그걸 저는 우왕좌왕이라고 본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경 검사입니다. 증인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신문 4의 나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피고인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실 때 그 원내대표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맞는 거지 아무도 출마하려고 안 해서 마지못해 출마해서 이제 피고인이 원내대표가 되신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같이 나온 후보가 있었죠. 그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예. 5월 2일에 송석준 의원, 5월 3일에 이종배 의원, 그리고 5월 5일에 피고인 이렇게 해서 총 3분이 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3대 1로 그렇다면은 네, 선거가 치러져서 예. 피고인이 그중에 이제 다수 득표를 하셔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지금 그렇게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증언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는 기억납니다. 예. 이제 기억나시나요? 예, 예. 3대 1로 했다는 거는 맞죠? 그 투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송석주는 제 아웃볼 돼갖고 그때 뭐 대표 나간다 그래서 야 네가 나가서 되겠냐 그 소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기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기억 환기차 다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대신문 23항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증인께서 대통령실로 복귀하신 후에 국힘 당 지도부와 통화한 게 딱 두 번이죠. 22시 30분에 한동훈, 22시 56분에 피고인 이렇게 딱 두 사람 맞습니까? 네. 그 두 사람한테 지금 뭐 피고인은 당시 술이 만취가 되셔가지고 증인은 이제 당시 만취가 되셔가지고 뭐 파악을 해서 알려주거나 뭘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자 두 사람 이제 한동훈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 피고인과의 통화 시간은 다를 수 있어도 두 사람한테 증인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전화 건 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둘 다 왔지요. 궁금해서 전화를 받으신 예.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궁금해서 전화를 한 사람들한테 증인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의미가 돌아가도. 있는지 없는지는 네네, 이제 네. 증인이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뭐 좀 그렇게 하시니까 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 의미 없는 내용조차도 두 사람한테 다를 수가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이 저한테 더 많이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주로 듣지 않았을까 뭐 판단력도 안 좋고 술은 취했고 전화는 하셨으니 받긴 받았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화를 제가 뭐를 뭐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걸었겠죠. 그럼 전화를 건 사람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1분 통화한 사람이랑 3분 이상 통화한 피고인 1분 통화한 한동훈 대표랑 3분 이상 통화한 피고인 중에 질문을 누가 더 많이 한 겁니까? 질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증인께서 방금 아니요, 많이 들었을 거 그쪽이 그분들이 더 많이 저한테- 했을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 게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서술형으로 야 이거 국회 개판 났다 뭐 지금 이거 나라 완전 뒤집혔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대로만 말씀드린다. 그때 제 기분은
이게 뭐지? 그리고 국민들이 느낄 충격,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딸 아이들까지도 다 네. 아빠 이건 뭐냐, 이런 가족입니다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